여러분,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청기를 누설합니다. 어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이제 추석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명절 우리 가족끼리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얘기들, 또 부동산 얘기도 많이 하실 텐데, 자, 추석 이후 펼쳐질 부동산 시장 시나리오를 제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4일, 10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반기 부동산, 내년까지 이어지는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그리고 핵심 투자 지역,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오시면은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10월 11일은 재개발 에서 가장 핵심이 역세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세권 투자 1순위 지역을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명 예약 필수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자, 지금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가장 궁금들 많이 하시죠? 야, 전세 매매의 흐름, 이것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아직도 일본처럼 부동산이 간다고 집 사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얘기들은 한 귀로 흘려버리십시오. 자, 전반기 시장, 올해 1월 달부터 전반기 시장의 흐름은요, 매매가가 일단 먼저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가가. 왜냐면은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매매가를 끌어올려 줬고요. 그리고 매매가가 올라가면서 전세 거래량도 늘어나면서 전세가도 상승하는, 매매가가 전세가를 견인하는 그런 시장이 올 상반기에 진행이 됐다면, 하반기 시장은 전세가 상승이 가장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시장이 될 거다.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매매가도 다시 또 끌어올리는, 그래서 결국 전세가 매매가가 동반 상승하는 그런 시장으로 전개가 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수요 공급은 부동산의 철칙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기억들 하십니까? 수요와 공급이 수요보다 공급이 작으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고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이거 중학생만 되면 다 아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때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2018년, 19년, 17년에 많이들 뉴스에 나왔던, 그리고 전문가들이 했던 얘기가 뭡니까?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집 사면 안 된다, 지금 투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럴 때마다 제가 뭐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전국적인 공급 물량이 아니고 지역적 공급 물량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전에도 많이 드렸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 공급을 전체를 볼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의 공급을 봐야 된다. 거기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냐 적으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자,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은 오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투자처입니다. 그런데 수요와 공급을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미분양이에요. 미분양 물량. 미분양 물량이 많다는 의미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다는 얘기고요. 미분양 물량이 별로 없어, 거기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알 수 있는, 어느 지역에 수요가 많은지 공급이 많은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미분양 물량입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 물량이 가장 적은 곳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심리예요, 심리. 이 심리 지수를 잘 보면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금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심리를 나타내는 심리 지수라고 해요. 100 이하면은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언제? 1년 후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100 이상이면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 지수, 이게 바로 주택가격 전망 지수입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요. 2022년 11월 달에 61이었어요. 61이었던 게 2022년 12월 달 되니까 이게 62로 바뀌어요. 62로. 거의 뭐 아주 미세하게 올랐죠.
자, 이때부터 변화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이때부터 계속 지금 올랐죠. 계속. 올라서 6월달, 올해 6월달 되니까, 드디어 100이 됐습니다. 100 이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근데 1년 후에 집값이 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 후에 집을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 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2023년도 7월 달에 102, 8월 달 되니까요. 지금 현재 107까지 올라왔어요. 107. 계속 이 심리지수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그런 의미를 우리한테 부여하는 겁니다. 자, 심리. 앙드레 코스톨라니, 전설적인 투자자죠. 헝가리의.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시세를 움직이는 건 돈과 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심리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은 지금 돈은 어떻게 됐냐? 이게 유동성이라고 하죠. 돈을 우리는 소위 쉽게 얘기하면은 이것을 유동성, 시중에 얼마나 많이 돈이 풀렸느냐. 근데 계속 지금 유동성이 코로나 이후로 줄어들고 있다가 좀 최근에 유동성 확대 정책을 정부에서 지금 피고 있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2%대 저리로 특례 대출을 해주겠다. 이거 언제부터 시행해요? 24년 1월부터 시행입니다. 대출을 해준다라고 한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는 거죠. 자, 특별공급, 중도금 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이것도 2024년 내년 3월 달부터 하겠다. 그리고 하반기 정책금융 242조 푼다. 경기 대응의 충력, 사상 최대. 자, 통화량이 늘어난다. 유동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자, 그렇다면은 지금 돈과 심리가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했듯이 돈과 심리가 지금 상당히 플러스로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세가 당연히 오를 거다라는 거죠. 자, 정부 정책 방향에 맞서지 마라. 가끔씩 보면은 지금 정부 정책 방향은 왼쪽인데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재테크에 실패하는 겁니다. 자, 지금 공급 부족하다는 인식으로 인해서 몇 년 후에 집값이 급등할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올해 착공 물량도 지금 엄청나게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 엄청나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서울은 지금 계속 재개발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규제 때문에 사실 공급 물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주택 공급 총력전 지금 펼치고 있죠. 정부가. 그런데 총력전을 펼친다고 해서 바로 집이 지어지나요? 자국이라면 뚝딱하고 집이 지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부수고 철거하고 공사하는 기간만 평균 3년이에요. 지금 그런 데 있습니까? 없잖아요. 앞으로 공급은 몇 년 동안은 부족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거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공급이,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오르는 건 기정사실 아닐까요? 자, 지금 정부는 어디에다 주택 공급을 하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빈 땅이 없잖아요. 빈 땅이 없으니까 낡은 단독주택에는 빌라를 철거하고 부수고 거기다가 공급을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재개발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20년 이상 된 그런 주택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30년 이상 된 주택들도 좀 상당히 많습니다. 노후주택들이 너무 많죠. 자, 그렇다면 그런 주택들을 빨리 철거하고 새 아파트로 만들기 위한 재건축에 대한 부양책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죠. 자, 방법은 뭐예요? 지금 화두는 정책 방향이 뭐예요?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의 정부의 가장 커다란 핵심 정책이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 급한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작전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뭐 신통계획이나 모아타운 역세권 개발 막 대규모로 막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웬만한 재건축을 추진하는 지역들 안전진단 웬만하면 다 통과시켜주고 있어요. 지금 완화시켜서. 그렇죠. 여기저기서 재건축 재개발들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다 진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진행될 때만 된다. 수많은 곳들 다 진행 안 된다. 이건 뭐 팩트입니다. 안 돼요. 수많은 곳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진행될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진행될 것은 빤해요. 정해져 있거든요. 다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막 투자하게 되면은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재개발 뭔가 진행을 하려도 안 되면 가격 다 떨어지고 꽝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재개발 구역들 중에서 어딜 들어가냐, 이것이 정말 하나의 커다란 화두다라는 거죠. 자, 재개발 방향성을 알았으니 이제는 망설이지 말아야 됩니다. 재개발에 우리가 빌라를 사는 거는 그냥 단순한 빌라를 사는 게 아니고 우리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즉 아파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지역, 입지가 좋은 지역에 아파트가 생기는, 그걸 보고 우리는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재개발의 가장 큰 장점 뭐예요? 진행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단계마다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가 빠져나올 타이밍을 충분히 잡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나오면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가장 좋은 건요, 10년이고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지어졌을 때.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 타이밍에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타이밍을 잘 잡는 그런 전략을 써야 된다. 자, 이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입지 가치가 투자액을 결정합니다. 입지 가치가 앞으로 향후 미래에 우리 주택시장 투자는 반드시 입지 가치를 보고 투자해야 된다. 부동산의 입지라고 누가 얘기했습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원래 이 부동산 쪽에 전문가죠. 전문가. 그래서 부동산 로케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입지, 무조건 입지다, 부동산은. 자, 극차별화 시장이 앞으로 펼쳐집니다. 극차별화 시장이라는 거는 인구가 줄어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커져요. 그래서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곳, 이렇게 갈려진다는 거예요. 양극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극차별화 시장이 앞으로 미래의 부동산 시장에는 펼쳐질 거니까 우리는 오르는 곳과 오르지 않는 시장, 이렇게 펼쳐지니까 우리는 오르는 시장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된다. 그런 것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특별 세미나 안내해 드렸고요. 전화 주십시오. 먼저 오셔서 궁금한 거 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없는 인생이 가장 큰 리스크다.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얻는 거 하나도 없죠. 우리는 뭔가 도전 의식을 가지고 도전을 해야지 내가 얻을 수 있는 성공의 길을 갈 수 있죠. 자, 인생에 리스크가 항상 존재하듯이 부동산도 리스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마인드에 따라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무조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비관적인 생각은 지워버리시고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재테크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